재검토위원회 정정하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월성원전 맥스터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는 위원회 해체와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3년간 600여 건, 수백억 원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정산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300억 원을 지원하고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정정하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는 위원회 해체와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고 지역 실행기구는 공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월성 맥스터 증설을 위한 위원회 산하 경주시 실행기구도 구성됐습니다. 위원회와 실행기구 출범 이후 공론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재검토위원회 15명 위원 중 4명이 사퇴한 데 이어 지난주 정정화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맥스터 증설 등 공론화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장이 사퇴하자 반핵단체는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의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계속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지금 어떤 불법이나 편법까지 동원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이런 사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공론화 막바지에 정 위원장이 무책임하게 사퇴해 지역 갈등만 커졌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에 향후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 문제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갈망해온 26만 경주 시민을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이에 앞서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주말에 150명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양남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한 뒤 공론화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공론화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올해 첫 정례회를 열어 2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5명의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상신 의원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의 난맥상을 짚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600여 건, 270~8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쓰이는가 하면 정산 서류가 엉망이라며 보조금 사고 예방을 요구했습니다. 현금 지급 후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의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으로 보조하는 사례, 과대한 식대 지출. 7월 하순에 전격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자본 잠식인 회사에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설립된 회사를 인수하거나 포항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동찬 의원은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이석윤 의원은 매년 4~5천 명씩 빠져나가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정책 발굴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는 23개 시군 중 14곳에서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관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가족부 이준영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피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포항시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께 방치해놓고 이 사태를 철새를 50억, 60억이나 낭비해가. 한편 포항시 의회는 다음 달 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대형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지만 손님이 크게 줄어 한산합니다. 재개장한 박물관도 관람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캠핑장은 주말 예약이 힘들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야외 시설까지 문을 연 경주의 한 대형 워터파크.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주말에는 6천여 명, 평일에도 1,000여 명이 찾았으나 지금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가족 단위 손님만 간간히 찾을 뿐 단체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없어 주중에는 화, 수요일 이틀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의 핵심 관광지 중 한 곳인 국립경주박물관도 한산합니다. 70여일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 6일 재개관했지만 관람객은 띄엄띄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보면 4분의 1도 안 되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 세운 관람 인원 제한 계획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재개관할 때는 마스크를 끼면 관람객이 좀 많이 와서 호젓하게 관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관람객이 많이 없는 실태입니다. 반면 나들이객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캠핑장과 자연휴양림입니다. 바닷가에 접해 있는 한 캠핑장의 5, 6월 이용률은 53%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높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방이 딱 트여 있으니까 어느 밀집된 공간보다도 이렇게 안전함이 있어서. 인근의 자연휴양림도 주말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코로나19가 레저와 관광 풍경을 바꿔놓은 가운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지만 포항시의 비상조치 등으로 인해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포항시는 영산만 산업이 계약일인 내일까지 수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신규 계약업체가 곧바로 사업지인 충북 청주로 운송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산만 산업 측은 당초 고용 승계가 합의된 38명의 수거 인력 외에 관리직 인원 8명에 대해서도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추가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오늘 밤부터 동해 전 해상에 풍랑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오늘 오후 6시부터 7월 2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안가와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 접근 통제와 항포구 선박 결속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최대 7m의 파고가 예상되는 등 태풍급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당 노동행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회사 측에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75명의 현장 노동자 가운데 13명이 다음 달 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매출, 순이익, 신용 등급 모두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해고를 강요한 만큼 적자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없습니다. 사측과 함께 상생해보자. 정 힘들면 임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안은 일체에 들을 생각 없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강행해야 한다. 해고 통보를 받은 모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 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갔고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저는 부당 징계 받은 게 지금도 너무 억울하기에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정리해고를 자제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이 같은 피해를 보던 노동자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 노동당국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관리를 비롯한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동국대 경주병원은 중증 환자 전담시설로, 안동의료원은 경증 환자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음압병상은 37개에서 112개로 크게 늘려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유행에 대비한 전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응 자문단도 확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 첫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 안강읍 촘촘복지단이 지역기업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촘촘복지단은 풍산금속과 황조 등 지역기업의 후원을 받아 최근 경주시 안강읍의 독거노인 주택을 고쳐주는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으며 지난 3년간 30여 건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자정 무렵부터 최고 200mm의 태풍급 장맛비와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서쪽에서 폭넓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는 초속 25m의 강풍과 함께 3에서 7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저녁 무렵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영덕 26도, 포항 27도,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이 18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과 독도가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도 내일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 전해상에서 7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로 인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쉬어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북동쪽 0.5km 해상에서 4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해 승선원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이동 중 스크류가 암초에 부딪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영덕과 경산에서 119 아이 행복 돌봄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합니다. 긴급 자녀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119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3개월에서 12세 아동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연극의 해를 맞아 제11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서울과 경주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경주에서는 다음 달 5일 경주 시립극단의 동경이의 마술피리를 개막작으로 경기 도립극단과 인천, 부산, 목포, 전주 시립극단 등 6개 단체가 릴레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확진 환자 이동 동선에 기록된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 삭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인터넷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동선 삭제를 추진합니다. 또 자발적인 동선 지우기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동선 지우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